나토라는 기구가 그냥 러시아 견제하려면 얘도 받아주자, 우크라이나도 받아주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정치, 국제기구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주는 그런 기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동네 개모임도 아니고 무슨. 자, 오늘의 주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진정 우크라이나 편일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면은 나토가 항상 떠오르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나토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파란색이 나토 국가인데 초록색이 있네요. EOP 국가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EOP로 되어 있네? 근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터키 옆에 이건 뭐죠? 조지아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조지아는 뭐야? EOP라는 거죠? 나토가 있고 EOP가 있는데 도대체 이 EOP가 뭐냐? 일단 우린 그걸 알기 전에 2008년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2008년 나토 정상회담 당시에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자, 여기서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나토에 가입됩니다. 근데 마케도니아가 초청되지 않아요. 마케도니아는 왜 초청이 안 됐죠? 우리는 고대 시대로 가봐야 돼. 이거 아시는 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죠? 헬레니즘 제국.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란 사람이 저 넓은 영토를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랑 마케도니아가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랑 마케도니아 사이에 역사 분쟁이 있어요. 나라 이름이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으면 저 헬레니즘 제국 같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역사가 전부 다 마케도니아 것만 될 것 같은 거야. 그리스 입장에서 짜증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마케도니아의 역사는 그리스도 포함하고 있는데 너네가 국가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만 하면 그 역사가 전부 다 니네 것만 되는 거 아니냐. 나라 이름을 바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 이름 어떻게 됐어요? 마케도니아가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북쪽에 해당하는 국가가 저 국가다. 요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리스 입장에서는. 근데 그리스랑 마케도니아가 이 이름 가지고 당시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랑 마케도니아가 나토에 초청이 안 된 게 뭔 상관이죠? 나토는 분쟁 지역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분쟁 끝내라 이 말이야. 나라의 국가 이름을 가지고 너네가 지금 분쟁을 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끝내고 와라 이거예요. 정상회담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나토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도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한 날이 이날이에요. 이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나토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검토해 볼게. 조지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너네가. 단 검토해볼게. 자, 근데 여기서 나토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 다음으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 이 양반 누군지 아시는 분? 지금 독일 대통령이죠? 당시 2008년에 독일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독일의 대통령이지만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이었던 슈타인마이어가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조지아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데 굳이 왜 가입시키려고 함? 우리 나토와 독일은 러시아를 강하게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요즘 들어서 우크라이나 편 오지게 들어주던데 왜 또 저렇게 얘기하지? 뭔가 이상하죠. 자, 당시에 코소보란 국가가 있어. 지금 보면은 이거 발칸반도 지도인데 코소보란 국가가 여기 있네요. 과거 유고슬라비아였던 국가들 중에 코소보가 또 독립됩니다. 이거 가지고 세르비아랑 코소보가 하여튼 또 난리도 아니어서 막 둘이서 막 세르비아에서 갈라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코소보가? 세르비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러시아랑 친한 슬라브 민족들이 살고 있고 본들의 국가의 어떤 민족주의랑 이런 거 그리고 국가의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랑 굉장히 가깝다 그랬죠. 코소보가 지금 세르비아로부터 갈라졌다는 건 뭐야? 러시아랑 코소보가 사이가 더럽다는 거고 최근에 코소보가 독립하는 걸 또 미국이랑 친서방 국가들이 막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러시아 심기가 상당히 안 좋으셨었어. 그래서 독일 또 그 얘기를 해. 이미 지금 우리 서방 진영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코소보 독립을 인정해주고 지원했지 않냐. 그래서 이미 러시아랑 사이가 더러워졌는데 더 더러워져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이. 저번에 독일이랑 러시아 얘기했죠. 노드스트림 1, 2 천연가스 문제 많다고 했어. 독일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심기를 더 건드리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2008년 당시 저 나토 정상회담 일대의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조지 W 부시죠? 근데 당시 조지 W 부시가 자꾸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너무나 환영한다고 자꾸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자마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환영을 한다. But
그들이 나토에 언제 가입할지 합류할지에 대한 건 보류해야 된다. 정하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때 나토가 2008년 4월 1일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 때문에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맵이 되는 걸 제안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맵이 뭘까 저게? 조지아 우크라이나가 맵이 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럼 저 맵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요, 멤버십 액션 플랜입니다. 멤버십 액션 플랜, 그 줄여서 맵이에요. 나토 회원 행동계획 프로그램입니다. 너네 나토 국가 가입하고 싶지? 가입할 견적이 좀 나오네. 이제 너네는 MAP 멤버십 액션 플랜이야. 이제 너가 완벽한 나토 회원은 아직 아니니까 우리가 정한 저 멤버십 액션 플랜에 따라서 준수해 빨리. 바꿔. 그 다음 나토 가입시켜줄게. 그게 맵이에요.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일단 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얘네는 가입할 여지가 있고 충분한 애들이네, 그 견적이 나온 애들을 일단 저 맵에 넣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몇 년에 걸쳐서 나토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줘라, 준수해라, 이런 거 뜯어 고쳐라, 이런 거를 다 하면 그 다음 나토 회원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요 지금? 그러면 무언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는 MAP도 아니에요. 2009년에 몬테네그로가 맵이 돼요. 근데 2017년 6월 가서 가입이 허가 됩니다. 맵이 돼도 바로 나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999년에 돼요. 마케도니아는 맵에 2020년 3월에 가입됩니다. 맵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근데 맵이 돼도 문제라는 거야. 맵이 돼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멤버십 액션 플랜이 뭐냐? 맵이 디테일하게 보면은 정치, 경제, 국방자원, 보안, 법, 민주주의 이런 걸 나토 가입에 적절한 국가로서 다 바꿔라 이 말이야 다. 그리고 이 맵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실제로 우리 나토 국가들은 요런 거 좋아해, 요렇게 바꿔. 비민주주의적인 게 있네, 바꿔. 이런 거 바꿔. 이게 MAP예요. 나토의 역사를 보면은 1949년 4월 4일에 북대서양 조약이란 게 체결됩니다. 지금 나토가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북대서양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기타 등등 국가가 집단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해요. 얘네 12개 국가가 집단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해. 그게 북대서양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조약을 한 국가들의 기구가 나토인 거예요. 자, 근데 초기 국가들, 초기 멤버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한창일 때 가입한 저 국가들은 맵이란 걸 거치진 않았죠. 근데 소련이 붕괴된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토를 어떡하지? 나토 회원국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 나토를 아무나 가입시켜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자, 그래서 199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납니다. 1997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토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시킬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갈 건지를 검토하자. 그리고 여기서 멤버십 액션 플랜 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맵이 등장하면서 나토 가입 후보국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너네 가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국력 회복시키고 문제 없애고 비민주주의적인 거 없애고 그런 거 다 한 다음 들어와라. 문제 일으킬 만한 거 없애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 나토가 이 문제 일으킬 만한 걸 없애고 들어오라고 했느냐? 이런 애들 함부로 받아주면 나토 된다. 얘네가 만약에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외교를 안 하고 열폭하면서 다혈질 마냥 막 하고 그지랄하면은 툭하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나토 국가들이 그런 애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들만 피곤해지는 거야. 짐덩어리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야 나토는. 이걸 우린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나토는 혹 안 붙이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게 혹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외교당국자가 존재했다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국민들을 위하는 외교당국자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나토에게서 본인들이 혹인지 짐덩어리인지 아니면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미 2008년에 다 드러났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 조지아 가입하는 거 반대했다 그랬죠. 이미 다 드러난 거야 이 정도면은. 2022년에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2008년에 나토라는 기구가 누구를 받아주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미 2008년부터 나토가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안 받아줬네? 왜 안 받아줬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당연히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왜 가입이 안 되며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봤어야 됐던 겁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를 두둔을 해주고 러시아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편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국민들을 막대했거든.
했거든. 너무나 국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안 썼거든. 그래서 국제정치 공부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못 드는 거야 지금. 너무나 답답하게 행동을 해서. 자, 2021년 11월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다. 나토 가입을 하려면 현재 나토에 가입된 30개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요 얘기를 2021년 11월에 합니다. 자,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의 영토적인 어떤 그 갈등, 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 부패 문제 때문에도 맵이 안 됐어요. 멤버십 액션 플랜이 되려면 견적 나와야 받아준다 그랬죠. 국가의 경제가 너무 부패했고 정치가 너무 부패해서 우크라이나 그냥 혼자만의 문제만으로 나토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외교정책부터 경제정책부터 지들 멋대로 하고 내부의 부패 같은 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나토가 이 국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 국가의 내부 정치가 부패해 있으면은 우리랑 조약을 같이 한 것도 파토낸다고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그런 국가를 뭐 하려고 나토에서 받아주냐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쁜 거냐 아니냐 떠나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이거를. 정상 국가로서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고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도 행동하고 이래야 나토가 받아준다는 얘기야. 나토라는 기구가 그냥 러시아 견제하려면 얘도 받아주자 우크라이나도 받아주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정치 국제기구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주는 그런 기구가 어디 있어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가 뭐냐면은 얘 받아주면 우리도 다 같이 피곤해지겠네? 그럼 안 받아줘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한번. 받아주겠나? 무슨 동네 개모임도 아니고 무슨.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젤렌스키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부패한 거라든가 이런 건 개선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 여러분 나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게 지금. 자기들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나토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야. 우크라이나 정부는.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 그럼 그건 진짜 외교당국자들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하단 얘기야. 월급만 받아 처먹고. 만약에 젤렌스키가 나토의 이러한 가입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정치외교학과 학부생인 저도 아는 이 내용을 만약에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나토 가입 추진한다고 그냥 계속 얘기했다는 거는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둘째로 젤렌스키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럼 정치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외교당국자들도 능력 없는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이 없었어도 자기들 내부의 어마무시한 부패, 사회 정치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나토 가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나토 정상회담에서 멤버십 액션 플랜이 도대체 디테일하게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떠한 나라도 나토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가면 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국제적, 민족적, 외부적 영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법치가 살아있고 인권이 살아있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국가여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 군사력을 이용해 방어와 임무에 기여할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나토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을 했어. 뭐 전쟁을 함께 하자고 했든 누굴 지원하자고 했든 충분한 자원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네 번째, 민감한 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장치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토와 협력할 수 있는 것에 적합하도록 국내법을 호환성 있게 바꿔야 된대요. 이런 1, 2, 3, 4, 5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이거에 가깝고 부합하게끔 만들려는 과정, 그게 멤버십 액션 플랜인 겁니다. 나토 가입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MAP는. 저 MAP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 가입을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토 가입의 첫 발인 MAP 가입. 내가 뭐라고 했어? 일단은 저 MAP에 들어간 다음에 MAP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다. 애초에 이 MAP,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는 이 피드백들을 준수할 능력이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 2002년에 MAP 참여했던 7개 국가가 있습니다. 2002년에 이 국가들이 MAP에 들어가요. 그리고 2004년 3월에 바로 나토 가입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죠. 마케도니아 언제 가입했댔어, MAP? 1999년이라니까? 1999년에 MAP에 들어갔다가 2020년 3월에 나토가 돼요, 마케도니아는. 왜? 그리스랑 분쟁이 있었고 내부에서 변화가 쉽지 않았거든요. 부패함이 있었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토 국가들끼리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나토 국가들끼리 사이가 한둘이 틀어지면 다 붕괴됩니다. 다.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그리스와 터키는 둘도 사이가 좀 애매하거든요. 안 좋아요. 근데 이미 가입을 그 양반들은 이미 했어. 그 옛날에 했어.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정말로 저런 진실되게 저 기준에만 따라서 가입시키는 건 아니다. 물론. 예컨대 전략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시켜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AP 말고 Enhanced Opportunities Part
파트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EOP요. 여기 이제 나왔네, EOP. 우크라이나랑 조지아랑 호주가 EOP네요? 대충 해석하면 뭐냐면 기회가 확대된 파트너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EOP에 들어와 있다는 게 EOP가 꼭 나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토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저 EOP에 들여오게 하겠다 이 얘기인데 나토 가입이랑 EOP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실질적으로 나토 가입을 하려면 앞서 말한 MAP, 멤버십 액션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EOP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EOP고 조지아도 지금 EOP란 말이야. 저 EOP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일부러 EOP 상태로 스탑시켜 놓은 거다. 러시아야! 봤지? 얘는 EOP일 뿐이야. 나토 가입하려면 EOP가 아니라 MAP가 돼야 돼. 택도 없어. 봤지? 라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있다. 아까 앞쪽에서 조지 W 부시가 2008년에 조지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는 건 너무나 환영한다고 방방 떴다 그랬죠. 그게 MAP 가입에 대해서 제안한 거예요. MAP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나토의 바로가 아니라. 그리고 말했죠.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다고. 얘네 조지아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거 보류시켜야 된다고. 그게 2008년 4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토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2008년 12월에 가서 제대로 검토해 볼게. 자, 2008년 12월이 되면 이제 진짜 조지아 우크라이나가 MAP에 들어가냐 마냐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러시아는 이걸 막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2008년 8월 오세티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8년 4월에 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12월 가서 한번 검토해볼게라고 얘기했는데 12월 되기 전에 8월에 가서 남오세티아 지역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네요. 이 오세티아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이 남오세티아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조지아는 분쟁 상태 국가라는 거죠. 분쟁 상태의 국가를 나토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토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지금 현재 분쟁이 살아 숨쉬는 국가를 받아줬다가 자기들이 다 개입하면 3차 대전이야. 3차 대전. 나토는 소련 해체 이후에 분쟁 지역을 가입시켜준 역사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대놓고 발트 3국에 대해서 난리를 치지 않았을 때 발트 3국도 받은 거예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양반들 2004년 3월에 가입됐댔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크게 뭐라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넘어갔던 거야 그냥. 근데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8년쯤 되면은 러시아도 푸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눈 시퍼렇게 뜨고서 별 난리를 치려고 객기를 부리고 앉아있잖아. 얘네가 지금 러시아가. 그리고 얘기가 달라진 거야 지금 이제. 자,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터진 상태에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고 계속 난리를 요즘 얘기를 하던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를 내가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이미 2021년 작년 내내 수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시아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진작부터.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마음껏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피를 흘려서라도 국권이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피를 흘려서 국권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었고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쳐맞은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뭘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안 되는 일이야 이번 일은. 이거 내용을 알고 보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진짜로. 제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지금 독일 총리가 올라프 숄츠죠.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에요. 2022년 2월 15일. 이때 젤렌스키랑 저 총리가 만나. 이때쯤이면 러시아 군대가 동부 쪽으로 이동을 할 때였어요. 아직 침공이 시작되진 않았어. 젤렌스키가 둘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라고 얘기해. 젤렌스키가. 근데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 이 아저씨가. 젤렌스키 옆에. 이 아저씨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임박한 현안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현안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한 거야. 독일은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시켜줄 생각이 없다고. 나토에서 독일 혼자만 반대해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못합니다. 나토는 아까도 말했지만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나토 가입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려면 나토 회원국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고 계속해서 구지구태여 얘기할 게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내부 정치 개혁을 하고 부패한 걸 없애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 좋은 거를 본인들 스스로 풀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겠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지금 관계를 어떻게 푸냐. 그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냥. 어떡하겠어 이거를. 오늘 나토 가입의 절차 과정 여러 사례들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국제정치를 보려고 해야지 우리가 있지도 않은 소설을 쓰면서 노력을 한 거다. 그거는 국가의 외교당국자들은 똑똑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수많은 국민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안 똑똑한 사람이 안 똑똑한 결정을 했다는 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빨리 국가로서, 정상 국가로서, 상식적인 국가로서 경제도 발전되고 국가 정치 부패도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